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확인하죠. 떨어질 때도 많이 보는데 올라갈 때 자주 봐야죠. 코스피 1.2% 2433. 사실 2400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2430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코스닥이 2% 넘는 상승으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냅니다. 자, 시장은 이제 그러면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예, 궁금증은 이어지죠. 오늘 시황 해설 그리고 관심 섹터 탐색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 얘기도 여쭤볼고요. 주제는 저희가 K미용의료기기 앞서 잠금해제 코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시장의 간밤에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영향은 좀 흡수를 소화를 해내는 것 같았는데요. 물가지표하고 이제 셧다운 우려가 있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되죠. 관전 포인트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CPI는 지금 각국의 글로벌 IB들이 3.2에서 3.3 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CPI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미국의 가솔린 재고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중고차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고 있고 대부분 보면은 좀 하향 안정화 계속 될 걸로 봅니다. 예, 경기 성장률 관련된 GDP 같은 경우도 10월 말에 이야기된 3분기 GDP 쪽에서는 민간 소비가 오히려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 4.5 대비 4.9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별개의 문제죠. 4.9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4.5 컨센서스에 대해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0.2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봤는데 4.9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거기에 재고 반영률이 1.3%나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아주 일시적인 일회성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빼고 난 민간 소비는 아주 별로 안 좋았다는 거고요.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갚아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GDP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우려를 했지만 실제 그날도 금리가 빠졌고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는 다소 조금 슬로우다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CPI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한 3.2에서 3.3 정도 글로벌 IB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난달인가요? 지금 3.9 정도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계속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12월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리고 12월의 점도표에는 점도표가 오히려 한 단계 내려갈 가능성을 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이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FOMC에서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점도표는 별 의미가 크게 없다. 우리는 새로운 점도표를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원래 그 전에 FOMC에서 결국은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점도표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반영될 거라면 파월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3개월 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기존의 점도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점도표를 말을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금리 동결과 함께 점도표가 1회 금리 인상을 낮추어지는 쪽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보다 더 우려하는 게 연방정부 예산안, 소위 이제 셧다운, 정부 폐쇄 우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또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17일 날 우리가 이제 주말 사이의 변동성을 좀 있고 아직까지 분위기를 보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존슨 하원 의장이 발표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입장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셧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월요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존슨 하원 의장이 발표했던 단기자금 지원 법안, 즉 임시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셧다운을 어느 정도 피하고 예산 삭감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언급하면서 아마 하원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강경파가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 부분도 역사적으로 셧다운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밀리면서 단기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래서 정부가 패스되거나 그런 적은 완전히 그렇게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단기적인 이슈인데 말씀드렸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존슨 하원 의장이 발표했던 임시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아마 하원 쪽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45일짜리 연장해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는 이제 단계별로 필요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은 1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2월까지 몇 개월 정도 연장하는 약간 봉합 수준인데요. 어쨌든 바로 셧다운에 들어가지 않는 해법을 찾기를 바라고요. 시장은 일정 부분 그렇게 보고 있다. 네.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핫테마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이제 성장이 있는 섹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물론 이제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OEM, 의류 OEM 이런 데 소비에 관련된 지표 유통 쪽도 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성장성이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반도체 쪽을 보자니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어떤 소부장들은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하고 한미 반도체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40~50배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튀어오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밸류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 관련된 리서치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지표로 보는 쪽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밸류 40~50배는 다소 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노화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처지에 따르면은 34세, 그 다음에 60세, 78세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면서 계단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들은 선형적으로 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 피부 미용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과거 대비해서 성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40대 이상의 조금 여유 있는 여성분들 중심의 시술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성형이 아니라 약간 시술의 개념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반나절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소비해서 하고 별로 누워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효과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가성비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바늘을 찔러 넣지 않고 비침습 관련된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 이게 쪼아서 피부 개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시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VT의 리들샷이라 해가지고 얼굴에 약간 마이크로 닐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약간 조사해서 이렇게 피부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 팔리고 있고 VT 같은 종목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도 이런 것들 방증을 합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이 각각 1,100만 건씩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편, 미용시술 쪽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성형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사회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바뀐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반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것이 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 이게 이제 EBD라고 하는데 에너지 베이스드 에스테틱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게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들은 지금도 고가이기도 하지만 10년 전의 기술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면 의사들이 만지기에 상당히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기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한국의 레이저 기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IPL이라든지 RF, 하이프 제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세라하고 올리지오, 원택의 올리지오를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합작하는 그런 시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프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울세라가, 그리고 RF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써마지가 에너지를 조사하는 개념에 시장이 처음에 도입됐고 아직도 절대 강자인데 국내에서 서비스 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국내 장비들이 나오면서 아마 장비 가격으로 봐서는 해외 장비보다는 한 70% 가격 수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술을 받을 때에는 한 절반 수준 이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동남아, 일본, 그다음에 향후에는 북미 시장, 가장 큰 시장까지
나가게 된다 볼 수 있겠죠. 미용 의류 기기 시장은 2021년도 189억 달러, 한 25조 정도 수준에서 27년 50조 정도 수준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톡신과 필러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 해당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비율이 93.6%, 그러니까 거의 포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톡신 시장은. 근데 지금 미용 시술과 관련된 레이저 관련된 부분들은 22년 기준 41.7%, 아직도 의사들 가운데 이런 시술을 못하고 있는 의사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성장된 부분들은 아직은 룸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제 면도기를 본다면은 면도기를 먼저 팔고 일회용 날을 팔잖아요. 똑같이 소모품 개념이에요. 장비를 먼저 깔고 이렇게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이런 소모품 비중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모드 실적도 네. 피부 미용 시설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매출 총이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급증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아마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인모드가 50%까지 OPM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50배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평균적인 섹터의 12개월 선행 PER이 18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모드가 50배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연평균 성장을 갖다 30, 40% 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성장을 할 때 PEG 개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PER이 50배인데 연간 3개년 정도 50%씩 연간 성장을 하면 PEG 1배,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성장률 대비 뭐 다른 게 더 낮다 그러면 훨씬 더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PEG 개념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PER이 18배인데 지금 성장이 40, 50%씩 계속 성장한다는 점에서 지금 18배인데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인모드가 지금 5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미용기기들은 지금 현재 평균 밸류 18배 정도가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2025년도에 절대 강자인 미국의 울세라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북미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제일 큰 시장인데 여기서 울세라가 특허가 만료되면 국내 미용기기들이 북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2025년부터 마련될 수 있다는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중국도 CFDA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려는 트라이를 하고 있고 조만간 내년 정도에는 아마 본격적인 진출이 중국 시장도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지금 남미,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예.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부분은 상당히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섹터가 옛날에 게임 업체도 잘 나갈 때는요 한 30% 넘게 뭐 NC소프트도 영업이익이 났어요. 최근에 얼마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또 톡신 업체들 대단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이 최근에는 미용 의료기기가 뭐 앞서 비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률이 40% 50% 나오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면 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이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좀 몇 개 좀 셀렉해 주세요. 네, 인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죠? 네, 아닙니다. 이스라엘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네, 있는. 미국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이죠.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네. 매출액을 5% 줄이면서 그때 급락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유가 있죠. 전쟁통에 무슨 매출액이 올라가겠습니까? 공장도 이스라엘에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은 뭐 경기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상당히 좀 변명에 불과하고 네. 인모드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전쟁통에 좀 매출액이 좀 5% 정도 줄어드는데 급락할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고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네. PER 50배. 근데 지금 인모드 관련해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모드는 어떤 소모품 매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기계 자체가 소모품이 나가는 기계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제품이 소모품이 좀 나가지만 상당히 비율이 낮아요. 근데 OPM 마진을 올려줄 수 있는 소모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클래시스, 그다음에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올 이런 종목들이 네. 이야기되고 있어서 소모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비올,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박근영 부장님의 핫 테마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앞서도 얘기를 하고 얘기 많이 한다는 거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이제 OLED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이제 한 3분 가량 있어서 조금 압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1일부터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용 OLED 팬을 양산할 것으로 봅니다. 좀 빨라진 일정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11인치에 400만 대,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와 12.9인치에 600만 대 공급이니까 6대4 비율로 이제 LG와 삼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의 가이던스가 최근에 약했던 이유도 맥과 아이패드 제품군의 부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제품, 그러니까 M3 맥 제품들을 10월 말에 빠르게 출시하면서 일단 내년에 출시될 제품들을 빨리 지금 앞당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내년에 대거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고 OLED가 당초 예상보다 3개월 더 빠르게 나오겠죠. 여기 따라서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을 시작으로 애플의 자체 IT 기기들의 OLED 탑재를 굉장히 늘릴 거로 보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추정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거면 아이패드 보급형 에어와 미니는 26년에 OLED 전환, 폴더블 아이패드는 25년 출시 예상이고 이건 새로운 카테고리고요. 그다음에 맥북 프로 라인업은 26년, 그다음 맥북 보급형 에어는 27년 OLED 전환. 이렇게 꾸준하게 OLED로 전환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사용하는 OLED가 중화권에 관련된 제조사들도 OLED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DDI 전문 기업인 레이디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OLED DDI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장용 OLED 부분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TV 쪽은 지금 좀 약간 애매하지만 어떤 전장용이라든지 OLED DDI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OLED가 면적이 커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결국 어디가 되겠죠? 마이크로 LED 뭐든 간에 투스택 텐덤 이 부분 때문에 소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OLED가 늘어나면 저 개인적으로는 덕산 하이메탈 같은 소재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OLED가 이제 아이폰에는 채택이 됐고요. 아이패드, 태블릿 쪽으로 이제 침입이 된다는 건데요. 그게 내년에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 OLED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